너무 화가 나서 이 사연을 올립니다. 자식과 연관된 일이라 더욱 그렇네요. 아들은 마흔이 될 때까지 제대로 여자 한번 사귀어 본 적 없는 순둥이의 숙맥이었습니다. 워낙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고 사진 찍는 취미가 있다 보니 전국이 자기 집이고 자연이 자기 애인이라고 생각하는 철부지였어요. 그래도 지금은 규모 있는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나름 자기 분야에선 프로로 불릴 만큼 실력 있는 아들이기도 합니다. 미리 시집간 막내딸은 아는 사람의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해서 오빠와 어울릴 만한 사람을 소개시켜준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지인의 지인 소개로 여성 한 명을 소개받았는데 일단 사진으로 봤어요. 30대 중반의 외모도 이쁘고 무엇보다 네일 아트샵으로 운영하면서 열심히 사는 여성이라는 겁니다. 나이도 좋고 무엇보다 자기 일이 있다는 점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그 여성을 만나서 우리 아들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이 이야기를 아들에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끄집어내서 만나게 했죠. 그렇게 만남은 이루어졌고 역시 집신도 짝이 있는지 둘은 만나자마자 바로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저 역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 좋고 인심 좋은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예비 며느리 네일 아트숍에 지인들을 데리고 가서 매상도 올려주고 가끔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면서 우리 집안 식구로 만들려고 분위기를 조성해 갔어요. 아들은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예비 며느리랑 알캉달콩 지지고 볶고 난리 났더군요. 이제 식만 올리면 되겠다는 생각에 언제쯤 상견례 할 거니? 우리도 너희 부모님들 좀 뵈야 되지 않을까? 라고 물어보면 예비 며느리는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며 상견례를 미루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다 같이 식구들끼리 놀러 갔다가 우연히 며느리의 배 쪽 부분에 문신이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문신에 안 좋은 선입견이 있어서 얼굴을 찡그렸는데 그래도 네일 아트샵으로 운영하니까 패션 때문에 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했죠. 근데 그날 딸에게 문자가 왔어요. 위치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왕절개 수술 자국을 감추려고 억지로 만든 문신 같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딱 그 위치였어요. 계속 그 문신 자국이 머릿속으로 빙빙 도는 겁니다. 30대니까 남자를 만나도 수십 명은 만났을 거고 요즘 이혼이 흠은 아니니까 이혼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설마 애까지 낳을 거라고는 상상하기 싫더군요. 다음날 예비 며느리를 찾아가서 혹시 제왕절개 했니? 라고 대놓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 말 못하거나 아니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떳떳하게 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상 못한 대답에 솔직히 당황스럽더군요. 그래도 분위기에서 밀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 봤어. 이거 어떻게 된 거니? 라고 저도 강하게 나갔죠. 그랬더니 어머니 저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은 전 남편이 키우고 있고요.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그러더니 예비 며느리는 어차피 아드님에게 이야기했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다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딸은 전 남편이 키우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될 일도 없고요. 이렇게 아주 똑부러지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해서 오히려 제가 미안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아들한테 가서 물으니 아들도 알고 있었다면서 우리끼리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겁니다. 물론 지들끼리 괜찮겠죠. 근데 저랑 남편 그리고 여동생이 이 상황을 이해해 주실런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과 예비 며느리에겐 이건 우리 셋만의 비밀로 하자고 신신당부를 하고 이번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예비 며느리의 가게 문이 닫혀있고 연락도 안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네일 아트샵에 가보니 점포 임대라는 종이가 붙어있고 바람처럼 사라진 거예요. 아들은 저 때문이라며 난리가 났고 집안은 괜히 뒤숭숭한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문제는 아들이 예비 며느리에게 보증을 서줬다는 거예요. 근데 예비 며느리가 잠수를 탔으니 아들 월급 통장 가압류에 온갖 물건 차압에 아주 피를 말리더군요. 아들은 사랑에 울고 돈에 울고 완전 자포자기 상태로 술에 쪄들어서 회사에서 제대로 일도 못할 지경까지 갔습니다. 사기꾼 며느리 찾으려고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흥신소 업체까지 동원해서 그 여자의 뒤를 캐냈습니다. 하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더라고요. 흥신소 업체에서도 먼지 한 털도 찾기 힘들다며 포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하늘이 원망스럽더군요. 왜 우리같이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야 되는지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우리가 계속 운다고 달라질 건 없으니까 더 찾으려고 노력을 했죠. 역시 노력한 자는 하늘에서 보답을 내려준다고 하잖아요. 딸이 그 여자 소식을 들었는데 어느 지역에 몇 번 나타났다는 정보를 들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여자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인 셈이었어요. 이번에 이걸 놓치면 나는 평생 가족들에게 원망만 받으며 살 수 있다는 절박감까지 느껴졌죠. 그래서 딸이랑 그 여자를 잡으러 갔습니다. 60 넘은 아줌마가 딸이랑 차 안에서 잠복을 시작했어요. 보아하니 사기꾼 며느리가 이 가게 주인과 친분이 있어서 간혹 들르나 보더라고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여자를 잡기 위해 마음의 칼을 수백 번을 갈아야만 했죠. 그렇게 시간을 보낸 지 한 10일쯤 지났을 무렵이네요. 저도 슬슬 지쳐갔고 딸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딱 하루 서울로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바로 그때 사기꾼 며느리가 나타난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가 아닌 옷집에서 만난 거죠.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살도 통통하게 올라서 옷집 사장 친구랑 웃고 떠들더니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탈의실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경찰에 신고하고 탈의실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탈의실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근 채 야, 너 잘 만났다. 내 아들 사기친 돈 내놔. 그리고 당장 경찰서로 가자. 그 여자는 깜짝 놀라서 문을 두들기는데 저는 이 문이 열리면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에 문을 있는 힘껏 닫고 있었죠. 사기꾼 며느리는 소리소리 지르고 온갖 욕설을 내뱉더군요. 옷집 사장은 제 머리를 잡아당기고 자기 친구를 구해주려고 하는데 저는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출동한 경찰은 문 열라고 해서 그제야 제가 문을 여니 속옷 차림의 사기꾼 며느리가 거의 탈진해서 쓰러지듯 탈의실에서 기어서 나오더군요. 하얗게 질린 그 여자를 보곤 경찰들은 어구 큰일 날 뻔했네요. 탈수까지 올 뻔했습니다. 이러더군요. 제가 자초지종을 얘기하니 치료 후에 바로 조수 꾸미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정말 나이 60 넘도록 그렇게 열심히 힘을 써보긴 처음이었어요. 그 후 우리 아들 등쳐 먹은 그 여자는 지금 나라에서 주는 건강식 콩밥을 삼시세끼 먹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아들에게 결혼하지 말도 하지 않고 아들 역시 이젠 평생 혼자 살겠다고 합니다. 딸은 이젠 같은 여자를 못 믿겠다라고 말할 정도고요. 아들 장가 보내려고 이리저리 나섰다가 우리 집안을 망가뜨린 제가 죄인이죠. 저의 파란만장한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젠 조용한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